안녕하십니까, 딩코딩입니다. 오늘은 작고 확실하게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고 노테이션이란 당신이 짠 코드나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사치로 나타내주죠. 그리고 비고는 상한 표기법입니다.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가 있으면 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이때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서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도를 산출하는 방법이죠. 복잡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도출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벽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빠르게 비고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본 강의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찾아서 오신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오셨겠지만 그래도 비고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비고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때 반드시 물어보고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일하다가도 코드 리뷰 같은 거 할 때 반드시 물어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짠 코드를 효과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효과적인 거를 판단해 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컴플렉시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되느냐죠. 그 다음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한정된 메모리 양 중에 공간을 덜 쓰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 야, 이 코드 비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타임 컴플렉시티의 월스트 케이스가 뭔지를 물어보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연산 한 개 처리하는데 1초 걸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 케이스는 리니어 서치인데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타겟하는 것과 같은지를 찾아내 주는 거예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요 값을 찾겠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타임 컴플렉시티를 계산해 봅시다. 일단 길이 찾는데 1초, 그 다음에 레인지 찾는데 1초, 그걸 대입하는데 1초, 그 다음에 여기서 찾은 인덱스에서 배열 값을 인덱스 기준으로 읽어오는데 1초, 그 다음에 타겟 값을 불러오는데 1초, 상호 비교하는데 1초 이렇게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2를 찾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2가 읽혀요. 그러니까 2는 2니까 리턴이 처리돼서 바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초, 그래서 총 7초가 걸렸죠. 근데 비고는 월스트 케이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찾으면 베스트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가 없고 11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2를 뽑아서 할 때 여기 3초, 요 첫째 줄 3초, 둘째 줄 3초, 그 다음에 요 3을 뽑았을 때 첫째 줄 3초, 둘째 줄 3초, 5를 뽑았을 때 첫째 줄 3초, 둘째 줄 3초, 7을 뽑았을 때 첫째 줄 3초, 둘째 줄 3초, 7을 뽑았을 때 3초씩 걸리고, 11을 뽑았을 때 첫째 줄 3초, 둘째 줄 3초, 근데 여기서 이 꼴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2를 리턴해요. 그래서 1이 이렇게 돼서 총 이 합은 5에 3, 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가 이 배열의 길이잖아요. 이 배열이 무한정으로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n이라고 n개라는 무한의 수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n 3 더하기 3이 되고 이건 결국 6n 플러스 1로 나타나죠. 이거를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잘 안 쓰는데 가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값 중에 지금 이것도 월스트 케이스를 해볼게요. 이거 11이라고 하고 첫 번째 2를 읽어왔을 때 여기서 읽는데 공간 하나가 필요하고요. 요거를 읽어서 레인지까지 할당하는데 같이 공간 하나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2를 뽑는데 다시 i를 뽑는데 공간 하나, 그 다음에 썸 리스트를 읽어오는데 공간 하나, 엘레멘트를 읽어오는데 공간 하나, 요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이 1개, 2개 해서 여기 2개, 첫째 줄에 2개, 둘째 줄에 2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리턴할 때 이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포문은 이렇게 다시 루프 될 때 이 공간을 다 릴리즈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 3을 쓸 때 공간 2개, 그리고 여기서 공간 2개 하고 이게 릴리즈 되고 5를 쓸 때 공간 2개, 공간 2개 해서 계속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월스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공간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공간이 4개가 필요해진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가 필요하죠. 상수. 이 길이와 관계없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요 4가 나온다는 데까지 한번 기억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비고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컴플렉시티를 표현하는 수식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표현하는 방식이 비고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6n 플러스 1이 나왔었죠. 일단 상수항을 무시해 줍니다. 상수항, 이런 게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 줘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없는 항을 무시한다고 그러는데, 영향력이 없는 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6n이나 n이나 32n이나 이 n이라는 거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면 요 앞에 있는 상수 자체도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도 무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6n 플러스 1은 비고 표현으로 하면 n이에요. 그냥 n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3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일단 상수항을 무시하고 n 제곱이랑 n이랑 있을 때 n 제곱이 무조건 크잖아요. n보다 n 제곱이 무조건 크고 n이 무한하다고 n 제곱이 무한하다라고 가정할 때 요 앞에 있는 상수항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지워주면 요거는 결국 요것도 지워지고 해서 5n 제곱으로 표현돼요. 코드 내 다양한 복잡도가 있으면 가장 복잡도가 큰 녀석이 해당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된다라는 뜻은 요 앞서 말한 n제곱하고 n이 있을 때는 n제곱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n은 무시해준다 이 뜻이에요. 코드상으로 보면 여기 포문이 하나 돌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포문이 돌 때는 n개의 배열에서 뽑아서 돌리면 n번 포문을 돌기 때문에 요걸 그냥 보통 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거 역시 n으로 표현하고요. 이 포문 하나에서 들어와서 다시 포문을 하나 또 돌죠. 그러니까 n개가 n번 실행되는 거예요. 포문에 따라서 포문이 두 개가 중첩 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n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코드의 복잡도는 비고로 표현하면 n 플러스 n제곱, 그리고 여기 항이 두 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상수항 무시하고, 여기 1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3이죠. 요거 무시하고 n제곱하고 n 중에 복잡도가 더 큰 n제곱만 남기고 얘도 무시하고 해서 결국은 이 코드의 복잡도는 5n제곱이 됩니다. 이래서 중첩된 문의 중에 어떤 애가 더 복잡한가를 판단해서 가장 복잡한 게 그 코드의 비고 노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쓰는 언어 기준으로 잘 사용되는 함수의 복잡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보통 코드를 쓰다가 소트 같은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트의 복잡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코드보다 소트의 복잡도가 더 복잡하면 그 코드의 복잡도는 소트의 복잡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드를 보면은 포문을 하나 돌고 있죠. 여기 하나 처리되고 요거 하나 처리되고 요 포문 하나 돌기 때문에 n으로 처리돼서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틀려요. 왜냐면 요 코드 안에 보면 포문 안에 소트가 돌고 있어요. 소트가 돌고 있는데 보통 소트의 복잡도는 n 로그 n이에요. 이건 언어마다 틀린데 이건 파이썬이니까 n 로그 n이에요. 머지 소트나 뭐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이거는 n이라는 이 포문 안에 n 로그 n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드의 복잡도는 n 곱하기 n 로그 n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퉁쳐가지고 n 제곱의 로그 n인데 이 로그 n은 무시해버리면 결국 n 제곱의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썼을 때는 이 함수 복잡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표현식으로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 없는 항 무시하고 상수항 무시하고 코드 내 다양한 복잡도가 있으면 가장 복잡한 놈이 대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언어의 내장 함수가 있으면 언어의 내장 함수의 복잡도까지 계산해서 같이 더해주거나 곱해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비고 노테이션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8가지 중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요 8가지를 암기하고 계시다가 자기가 쓴 코드를 대충 맞춰가면서 여기로 우겨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 코드 비고 노테이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약 12.5%의 확률로 정답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O 로그 n, ON, ON 로그 n, ON 제곱 요 4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서 25%의 확률로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4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제는 알고리즘이나 뭐 자료구조 수업 하시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8가지의 복잡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빠른 거는 O1입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1개일 때나 100개일 때나 1000개일 때나 항상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르고요. O 로그 n은 반씩 갈라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10개짜리라면 첫 번째 해서 5개로 반으로 갈라쳐지고
여기 5개 중에 이쪽 2개, 3개로 해서 2개 갈라쳐지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반으로 갈라쳐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짤 경우에 O 로그 n이 복잡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ON, 요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ON은 자료가 1개 있을 때는 1초, 100개 있을 때는 100초, 1000개 있을 때는 10,000초 걸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비례하는 그런 복잡도예요. 그래서 보통적인 일반적인 포문을 돌리거나 할 때 n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ON 로그 n, 요거는 보통 ON 제곱에 있는 그런 복잡도를 가진 거를 개선하거나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막 복잡하게 만들면 ON 로그 n으로 나와요. 가령 그 버블 소트나 리니어 소트 같은 거를 개선하면 머지 소트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머지 소트의 복잡도가 n 로그 n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포문이 하나 있고 이 안쪽에서 반으로 갈라치는 그런 거를 계속 사용해서 줄이면은 보통 이런 식의 복잡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ON 제곱은 포문 2개 돌 때, 중첩 포문 돌 때 복잡도고요. ON 제곱은 요거는 이제 이진 트리 노드 개수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때 ON 제곱이 나오고요. ON 팩토리얼은 퍼뮤테이션, 그러니까 순열에 가장 가능한 조합할 수 있는 개수를 이 계산할 때 이제 ON 팩토리얼이 나오죠. 아니면은 재기함수를 돌리는데 하나씩 빠지는 재기함수를 돌린다거나 할 때 ON 팩토리얼이 나와요. 그 다음에 포문 3개를 돌리는 중첩도는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거는 ON 세제곱.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수록 무한정으로 늘어난다는 소리죠, 시간이. 그래서 이쪽이 제일 빠르고 이렇게 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